자, 이번 시간은 제곱근의 뜻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제곱근이란 뜻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고 볼게. 자, 어떤 수를 제곱을 했더니 4가 나왔어. 그럼, 누구를 제곱하면 4가 나왔을까? 그 어떤 수를 찾아보면 두 개가 있어요. 보통 물어보면은 2를 많이 대답하는데, 하나가 더 있죠. 2 말고 나머지 하나가 뭐 있을까? 두 번 곱해서 4 나오는 수? 바로 마이너스 2도 두 번 곱해서 4가 나오죠. 왜? 2 곱하기 2도 4지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또한 음수를 두 번 곱하게 되면 부호가 플러스가 될 거고 플러스 4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두 번을 곱해서 4가 나오는 수는 2와 마이너스 2가 있더라. 자, 이렇게 해서 구해봤어요. 그럼 이 2와 마이너스 2라는 수는 제곱해서 4가 되는 수죠. 다시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 4의 제곱근이다 라고 해요. 제곱해서 4가 되기 때문에 4의 제곱근이다. 즉 제곱해서 4가 되는 그 근본이 되는 수, 근원이 되는 수, 4가 되게끔 만드는 수, 바로 제곱근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 그럼 우리 여러 가지를 이제 쓸 수가 있을 거야. 예를 들어 100의 제곱근을 구하세요 그랬으면 얘는 뜻이 어떻게 되죠? 제곱을 해서 100이 되는 수가 되겠지. 제곱해서 100 되는 수는 몇이랑 몇이 있죠? 바로 10하고 마이너스 10이 있을 거야. 이렇게 찾아줘서 우리가 제곱근들을 구해줄 수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단원의 핵심이야. 그럼 이제 여러 가지의 제곱근들을 한번 구해보자. 우리가 방금 했던 100의 제곱근, 4의 제곱근도 있지만 9의 제곱근을 한번 구해보게 되면 9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9가 되는 수니까 3하고 마이너스 3이 있겠죠. 근데 항상 두 개가 있는 건 아니야. 몇이 있냐면 0의 제곱근도 있어요. 0의 제곱근이라는 건 제곱을 했을 때 0이 나와야 돼. 두 번 곱해서 0 나오게끔 만들 수 있는 x값은 누구밖에 없죠? 0밖에 없지? 그래서 0의 제곱근은 1개예요. 0은 제곱근이 1개다. 이렇게 외워주시고, 또 하나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을 구해보려고 봤더니, 그럼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플러스 값도 두 개를 곱하게 되면 결과가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도 결과 두 개를 곱하면 결과는 플러스가 돼. 다시 말해서 같은 부호를 두 번 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오게끔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음수의 제곱근은 뭐라고 해야 돼? 없다라고 답을 적어줘야 돼요. 그럼 얘네를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9, 100, 16과 같은 양의 값을 갖는 양수의 제곱근은, 즉 부호가 플러스인 수의 제곱근은 항상 2개가 나오고 부호가 없는 0의 제곱근은 1개가 나오고 음수의 제곱근은 몇 개가 나온다? 0개가 나온다라는 거, 요 세 가지. 하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다룰 거는 요거 양수의 제곱근에 대해서 다룰 거야. 그럼 또 여러 가지 한번 해석을 해보자. 예를 들어 25분의 16의 제곱근을 구하라 그래. 그럼 지금 분수의 제곱근이지만 두 번을 곱해서 25분의 16이 나와야 되고 그 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분모 따로 분자 따로 봐주면 돼요. 분모가 25야. 그러면 몇을 두 번 곱하면 25가 되죠? 바로 5지. 그래서 우리가 두 번 곱할 수의 분모는 5여야 되고 분자를 보니까 16이야. 16은 4를 두 번 곱하면 되죠? 그래서 25분의 16의 제곱근은 플러스 5분의 4와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더라. 왜? 5분의 4를 두 번 곱하게 되면 분수끼리의 곱셈은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는 거니까 25가 되고 16이 되면서 나오게 되죠. 물론 마이너스여도 부호가 플러스가 되니까 25분의 16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수의 제곱근을 구하게 되면 분모 따로 분자 따로 제곱근을 따로따로 구해서 플러스로 만들어주고 마이너스로 만들어서 2개가 되더라. 그럼 이번에는 소수의 한번 제곱근을 구해볼게. 0.04의 제곱근을 한번 구해볼게요. 0.04의 제곱근은
자, 소수 제곱근은 바로 보기가 어렵지. 그래서 분수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100분의 4가 되면서 100분의 4의 제곱근은 얘가 10이고 위에는 2죠. 그래서 10분의 2와 마이너스 10분의 2이고 얘가 소수로 주어졌으니까 답도 0.2와 마이너스 0.2 이렇게 소수로 적어줘도 상관없어요. 물론 분수로 약분해서 적어도 상관없고 어떻게 적어도 답은 상관없는데 소수를 바로 찾기에는 좀 어렵다면 소수를 분수로 바꿔주고 그 분수의 제곱근들을 구한 후에 다시 소수로 바꿔준다. 뭐 이렇게까지 구할 수 있겠어.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제곱근의 뜻을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단원 2단원인 우리가 제곱근의 표현에 대해서 한번 가보자. 자, 2단원 제곱근의 표현. 자, 이 단원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4의 제곱근은 구할 수 있었죠.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니까 제곱을 해서 4가 되는 수니까 2하고 마이너스 2가 있었어. 이렇게. 그런데 지금까지 없던 수가 나와요. 어떤 수? 3의 제곱근이라는 수가 나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제곱을 해서 3이 되게 되는 수인데 제곱에서 3 되는 수는 1을 2번 곱해도 1이고 2를 2번 곱해도 4니까 3이 되려면 1과 2 사이에 어떤 소수였을 거야. 그런데 그 소수를 구하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만들어주는 거야. 3과 같이 제곱근을 구하기 어려운 수의 제곱근은 우리가 이렇게 써주기로 약속을 해줬어요. 다시 말해서 얘를 어떻게 읽어주냐면 나무 뿌리라는 뜻으로 루트라고 읽어줘요. 그래서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읽어주고 다시 말해서 3의 제곱근은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읽어줘요. 우리가 제곱근, 3의 제곱근은 어떤 수야? 2번 곱해서 3이 되는 수죠. 4의 제곱근이 2와 마이너스 2였던 이유가 뭐예요? 2를 2번 곱해도 4가 나오고 마이너스 2를 2번 곱해도 4가 나왔기 때문에 2와 마이너스 1을 4의 제곱근이라고 한 것처럼 루트 3을 2번 곱하면 몇이 돼야만 한다? 얘가 3이 돼야만 얘네를 3의 제곱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루트 3을 2번 곱하면 3이에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루트 3도 2번 곱하게 되면 얼마가 되더라? 3이 되더라. 아, 제곱해서 3이 되는 수가 3의 제곱근이니까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을 3의 제곱근이라고 하려면 2를 2번 곱했을 때 3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과 같이 우리가 이제 제곱근이 없는 수에 표현할 수 없는 수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 보다 이 루트라는 기호를 활용을 해서 표현하더라. 그럼 5의 제곱근도 이제는 표현할 수 있겠죠. 자, 5의 제곱근을 우리가 루트 5랑 마이너스 루트 5라고 할 거야. 자, 근데 항상 양수의 제곱근은 2개라고 우리 전 단원에서 배웠었지? 그럼 이 양수인 제곱근을 어떻게 말하고 음수인 제곱근을 어떻게 말하냐면 만약 5의 제곱근 중에 양수인 제곱근을 물어본다면 양의 제곱근을 물어봐요. 그때는 누구만 적어줘야 돼? 루트 5만 적어줘야 돼. 왜? 양의 제곱근을 물어봤다는 건 부호가 플러스인 애들만 물어봤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5의 음의 제곱근을 물어봤다는 소리는 부호가 음수인 마이너스만 물어본 거라서 제곱근 2개 중에 음수 부호를 갖는 제곱근만 적어줘야 돼요.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 얘는 따로 외워주시고 뭐냐면 바로 제곱근 5야. 자, 지금까지 보면은 숫자 뒤에 숫자의 제곱근, 숫자의 양의 제곱근, 숫자의 음의 제곱근, 즉 제곱근이 숫자 뒤에 있었죠. 근데 얘는 제곱근이 숫자 앞에 있을 때는 우리가 제곱근을 어떻게 해석해 주냐는 건데 이 제곱근을 뭐로 바꿔서 읽어주면 되냐면 루트로 바꿔서 읽어주면 돼요. 다시 말해서 숫자 앞에 있는 제곱근은 무슨 뜻을 담더라? 루트라는 뜻을 담아서 읽어주면 되니까 결국엔 누가 돼? 루트 5라는 답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제곱근 5를 물어봤을 때는
누굴 답으로 적어주면 돼? 루트 5를 답으로 적어주면 돼. 그럼 제곱근 5는 이 세 개 중에서 누구랑 같은 거야? 양의 제곱근이랑 같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까지 정리해주면 우리가 제곱근의 표현에 대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 3번 제곱근의 성질 1에 대해서 가봅시다. 제곱근의 성질 1. 제곱근의 성질 1은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자, 아까 말했듯이 이번엔 7의 제곱근이라고 해볼까? 7의 제곱근이란 우리가 루트 7로 적기로 했고 마이너스 루트 7로 적기로 했죠? 근데 7의 제곱근의 뜻이, 그 안에 담겨있는 뜻이 뭐였죠? 제곱을 하게 되면 몇이 되는 수? 제곱에서 7이 되는 수가 바로 7의 제곱근이었죠. 그럼 얘네들이 7의 제곱근이니까 제곱에서 몇이 돼야 돼? 얘네들을 제곱해서 7이 돼야 돼. 다시 말해서 루트 7을 2번 곱하게 되면 몇이 돼야 돼? 7이 돼야 돼. 마이너스 루트 7을 2번 곱하게 되면 몇이 돼야 돼? 7이 돼야 돼. 이게 바로 제곱근의 성질 1에 들어있는 첫 번째 해석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수식화해서 적어주면, 공식으로 적어주면 양수일 때, A가 양수일 때, 0이나 음수일 때는 아니야. A가 양수일 때는 루트 A가 바로 누굴까요? A의 제곱근이었겠죠. 다시 우리가 여기를 채워볼게. A의 제곱근이라는 것을 구하게 되면 양수, A가 양수일 때 A의 제곱근은 루트 A랑 마이너스 루트 A로 적어주기로 했었죠. 지금까지 규칙이. 그러면 A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이기 때문에 루트 A를 제곱하게 되면 누가 돼야 돼? A가 돼야 되죠. 왜? 루트 A가 A의 제곱근이니까. A의 제곱근이란 뜻이 2번 곱해서 A가 되는 수,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럼 마이너스 루트 A도 제곱하면 누가 돼야 돼? A가 돼야 되겠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성질에 대한 부분 1번 공식, 2번 공식인 거야. 그럼 이제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요걸 예시로 들자면 마이너스 루트 17을 제곱하게 되면 루트 17을 제곱하게 되면 루트 17은 17의 제곱근이니까 제곱에서 17이 되는 수겠죠? 그래서 루트 17의 제곱이 17인 거고 마이너스 루트 15를 제곱하게 되면 얘는 15의 음의 제곱근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15의 제곱근 중 하나지. 15의 제곱근이라는 거는 제곱해서 몇이 되는 수? 15가 되는 수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주의할 점이 뭐냐면 주의할 점이 여기 문제를 그대로 쓸 건데 만약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게 된다면 얘는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17의 제곱인 거기 때문에 얘가 방금 전에 17이었죠. 그래서 17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돼서 이 값이 얼마가 되더라? 마이너스 17이 되더라. 마찬가지로 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1, 이 녀석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15의 제곱이 될 거기 때문에 얘가 15였죠.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15니까 답이 마이너스 15가 돼요. 그럼 이게 어려우면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냐면 이 괄호를 기준으로 보면 돼. 이 괄호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제곱이 플러스로 바꿔줄 수가 있는데 얘처럼 괄호 밖에 있는 마이너스는 제곱이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애들은 나중에 곱해주는 효과로 써주면 되겠고 지금도 마찬가지 이 괄호 안에 있는 요 마이너스는 이 제곱이 플러스로 바꿔줄 거야. 하지만 이 밖에까지는 건들 수 없겠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가 되지만 밖에 있는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마이너스 15가 된다는 거죠. 요거를 주의사항으로 해서 구해주시고 자 그럼 여기까지가 1번, 2번에 대한 식이었고 이제 3번, 4번에 대한 식을 또 한번 볼게요. 자 3번, 4번에 대한 식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해줄게. 뭐냐면 바로 제곱수의 제곱근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제곱수란 무슨 말이냐? 제곱수 바로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인 1, 4, 9, 16
이런 애들을 전부 제곱수라고 해요. 그럼 제곱수의 제곱근들은 어떤 특징을 가졌었죠? 예를 들어 아까 4가 2의 제곱인 제곱수인데 이 제곱수인 4의 제곱근을 구하게 되면 우리는 루트를 안 쓰고도 표현할 수 있었어. 2하고 마이너스 2였죠. 근데 우리가 4의 제곱근을 루트를 이용해서도 쓸 수가 있어요. 바로 루트 4와 마이너스 루트 4겠지. 이렇게 두 번 써보게 되니까 이 루트 4와 2는 서로 어떤 수일까? 같겠죠. 이유가 뭐야? 2를 두 번 곱해도 4가 될 거고 루트 4를 두 번 곱해도 얘가 루트 4는 4의 제곱근이니까 제곱해서 4가 되겠죠. 그러니까 2와 루트 4는 같다라는 원리로 2는 루트 4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4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루트 2의 제곱으로 쓸 수 있지. 다시 말해서 루트 2의 제곱이 2와 같은 거야. 그러면 얘를 공식화해 줄게 이제. 공식화를 하게 되면 제곱근의 제곱수의 제곱근. 자, 다시 말해서 어떤 a라는 양수가 있는데 그 양수의 제곱인 수가 루트 안에 들어있을 때는 어떻게 나올 수 있더라? 그냥 양수로 나올 수 있더라. 왜? 루트 2 제곱이니까 2가 그냥 나올 수 있는 거야. 그 원리는 방금처럼 설명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루트 안에 마이너스 a가 제곱이 돼 있다 하더라도 제곱에 마이너스가 걸려있죠? 그럼 얘네가 그대로 루트 a 제곱으로 바뀔 거니까 a로 나오겠죠. 다시 말해서 음수든 양수든 제곱이 돼 있는 제곱수의 제곱근은 바로 a가 되는 거예요. 제곱수의 제곱근은 a가 되는 거야. a제곱의 제곱수는 a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 가지고 몇 개 연습을 해보자. 루트 3의 제곱은 바로 3이랑 같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이 루트랑 제곱이랑 서로 없어지면서 3이 그대로 나왔다 이렇게 봐도 돼요. 요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할 거고 지수의 확장이란 단어에서 할 거고 지금은 여기까지만 그냥 규칙으로 봐주면 돼. 그럼 루트 마이너스 5의 제곱은 루트 5의 제곱과 똑같죠. 둘 다 루트 25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뭐가 되더라? 5가 되더라.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5의 제곱을 물어보더라도 답을 뭐라고 적어주면 돼? 5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럼 루트 7의 제곱이 있으면 7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우리 아까처럼 제곱이 7만 건들지 마이너스는 못 건들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는데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7의 제곱으로 보면서 루트 7제곱이 7이니까 마이너스 7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은 3이 됐었지?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봐주면서 얘가 3이 되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 돼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아하, 앞에 있는 루트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제곱이 건들 수 없구나. 그래서 음수가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몇 개 더 연습을 해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이런 것도 있어요. 루트 25라고 해서 꼭 제곱으로 표현 안 하고 그냥 제곱수 자체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5의 제곱으로 바꾼 후에 5로 빠져나오게끔 해주면 되겠죠. 루트 0.16이 있으면 우리가 분수로 바꿔줘서 표현해주자 그랬어. 그럼 얘는 루트 10분의 4의 제곱이 될 거니까 그냥 몇으로 나와? 10분의 4로 나오게 되겠죠. 왜? 제곱하고 루트가 서로 상쇄되면서 10분의 4로 나오니까 0.4라는 소수가 될 거야. 루트 0.16은 0.4라는 소수가 될 거야.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 여기서 끊어갈게요.